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입니다. 자, 프레스는 첫 번째 스탑 기능이다. 그죠? 스탑 기능을 다 모아 보겠습니다. 일행정 1정지기구. 슬라이드가 한번 내려오면 잠시 정지했다 한번 내려오는 일행정 1정지, 급정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그죠? 이렇게 사고 나기 직전에 스탑하는 기능을 다 모으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도 스탑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호하는 장치인데요. 자, 세 번째 방호장치의 기능이고요. 또 방호하는 장치,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인 슬라이드나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이렇게 방호장치나 위험방지 기구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험 부위를 보자. 그죠? 위험 부위다.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위험 부위를 체크하겠습니다. 프레스의 금형이 위험부죠. 금형이 이제 모양을 찍어내는 형틀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손이 끼어서 협착이 일어납니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금형이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전단기는 잘라내는 칼날이 있습니다. 이 칼날은 테이블하고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이렇게 위험 부위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5가지 이상 되시죠? 이제 추가적으로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이나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첫 번째는 스탑 기능을 다 모아보자 라고 했죠. 일행정 1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이 되고요. 세 번째는 자, 위험을 방어하는 방호장치입니다. 그죠? 방호장치의 기능이고요.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험 부위를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프레스의 금형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전단기의 칼날은 테이블하고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단기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추가로 하나 더 보자면 연결봉이나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를 확인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이죠.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입니다. 로봇은 일할 수 있나 보고 일할 수 있나? 네. 그 다음에 안전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안전한가? 자,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작업하기 전에 간단히 보는 점검이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나 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봇이 움직여야죠. 속도 방향을 제어해야 되고요. 자, 비상시에는 정지해야 안전하겠죠. 일할 수 있나? 안전한가다. 그죠?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이 일하기 위해선 매니플레이터인데요. 요거는 사람의 손에 해당되는 겁니다. 팔이죠. 그죠? 팔. 자, 그래서 로봇이 팔을 움직여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팔에 해당하는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이제 로봇이 일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감전 방지입니다. 그죠? 로봇은 전체가 금속인데요. 만약에 전선의 피복이나 외장에만 손상이 있어도 로봇 전체가 전기덩어리 되어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선의 피복이나 외장의 손상 유무 세 가지 되겠습니다. 로봇 다시 한번 볼게요. 일할 수 있나? 안전한가? 그죠? 자, 일하기 위해선 제동장치고요. 안전하기 위해선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입니다. 자, 또 일할 수 있나? 그죠? 로봇이 팔을 움직여야 일합니다.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전선의 피복이나 외장의 손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의 특징은 공기 압축기는 자, V벨트가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자, 요 벨트가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모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기를 저장하는 탱크죠. 압력 용기에 공기를 딱 저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압력 용기는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 압축기는 폭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회전부를 가진 회전하는 기계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폭발하는 기계는요. 겉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외관의 상태입니다. 이 공기를 저장하는 압력 용기에 균열이 있는 상태에서 공기를 저장한다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압력 용기 외관의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을 저장하는 모든 압력 용기의 첫 번째 중요한 방호 장치는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서 폭발하기 전에 용기 안의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거죠. 그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 밸브 기능인데요. 언로드 밸브라고 합니다. 자, 회전을 하다가 공기를 압축하는데요. 자, 모을 수 있는 만큼이 압력만큼이 되면 언로드, 더 이상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기가 압축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밸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뭐냐면 폭발하는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압력 용기 외관의 상태, 두 번째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세 번째 언로드 밸브의 기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 모든 회전부는 덮개로 덮어야지 신체가 걸리는 그저 협착되거나 말려들지 않죠. 회전부의 덮개나 울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하기 때문에 윤활유가 중요하다. 그죠? 윤활유의 상태. 요 두 가지는 묶으시고 회전하는 특징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가지 됩니다. 그죠? 하나 더 넣자면 응축수가 있죠. 그죠? 응축수를 빼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그죠? 그래서 밸브가 조작이 되어서 물이 빠지는가를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크레인은 천정 크레인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레일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체를 매달아 올리고 내리고 수평 이동합니다. 그죠? 첫 번째 여기입니다. 줄이죠. 근데 작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는 점검인데요. 와이로프가 얼마나 따랐는지 소선이 끊어졌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정기 점검 때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요.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을 봅니다. 감겨 올라가고 내려가고 통하는 곳에 문제가 있나 없나 본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입니다.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죠. 왔다 갔다 하는 레일입니다. 레일에 이상이 있다면 전체가 또 그죠?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행로의 상측 윗부분이죠.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탑 기능이다 라고 할게요. 사고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스탑은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일정한 높이를 두고 와이로프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추는 공가 방지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공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물론 지금 이제 1과목 공부하실 때 가볍게 들어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서 여기에 나오는 기계의 특징을 다 공부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보신다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과목에서는 설명 항상 똑같이 가기 때문에요. 100%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 기계는 이런 특징을 점검하는구나 정도 일단 한번 익혀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인 다시 한번 해보면 그냥 크레인은 제가 천정 크레인을 그렸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줄인데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을 본다 했습니다.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고요.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길의 상측이죠. 레일입니다.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 직전에 스탑하는 기능이다. 그죠?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스탑하는 공가 방지 장치,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은 이동하면서 물체를 운반하는 기계인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도 1번이고요. 줄이 끊어지는 것도 1번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은 자, 차체는 좁은데 높이
올라가서 물건을 매달기 때문에 지반이 나쁘면 차가 넘어지는 사고 나고요. 또 와이로프 쪽에서 끊어지면 물체 떨어지는 사고가 나서 두 개를 합쳐서 1번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죠.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탑은 두 번째도 스탑이고요. 세 번째도 스탑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차 전체를 멈추는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 기능,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멈추는 공가 방지 장치인데요. 자, 근데 이동식 크레인에는 이 공가 방지 장치가 없을 때는 멈춰야 되는 시점에서 삐삐삐 알려주는 경보 장치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공가 방지 장치, 그 밖에 경보 장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크레인하고 비교해서 이동식 크레인 다시 한 번만 기억하고 지나갈게요. 이동하는 크레인이니까 바퀴가 있고요. 이렇게 물체를 매닫는데요. 지반이 나빠도 차가 넘어지고 줄이 끊어져도 사고 나서 합치자 그랬습니다.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의 상태고요. 두 번째는 차 전체를 스탑시키는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스탑하는 기능이다. 그죠? 공가 방지 장치나 이게 없을 때는 경보 장치의 기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죠. 역시나 이제 양중기에 속하는 리프트도 와이로프로 감아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스탑 기능이에요. 그죠? 자, 브레이크 클러치인데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그죠? 그래서 리프트는 방호장치 포함되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곤도라는 특별히 와이로프를 많이 감아 올리고 내리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줄을 내려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줄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였죠. 요거는 와이로프나 슬링 와이어는 매단 줄이죠, 그죠? 의 상태다, 그죠? 그래서 줄의 상태를 바로 보는 게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요. 방호장치, 브레이크 기능.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클러치 빠졌다, 그죠? 자, 그래서 곤도라는 와이로프, 슬링 와이어의 상태, 방호장치, 브레이크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중기의 와이로프나 달기체인, 섬유로프, 섬유벨트, 훅, 샤클, 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할 때는 자, 고리로 물건을 걸어 올리잖아요. 자, 줄이죠, 그죠? 와이로프 등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인데요. 지게차, 국내 운반차, 자, 그 밑에 볼게요. 화물 자동차. 이렇게 차라고 붙은 건 지게차를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는 자, 항상 제가 지게차 그리면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볼게요. 일할 수 있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안전한가 확인하자. 그죠? 자, 일단 지게차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짐을 실어야 되죠. 여기가 첫 번째예요. 짐을 싣고 포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 유압식입니다. 유압장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짐을 싣는 하역장치, 포크를 들어 올리는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이제 짐을 실었고 포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속도나 방향을 조정해야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운전석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죠?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제 시동도 걸렸고요. 이제 속도나 방향 조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달려가야 일을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달려가려면 바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바퀴의 이상 유무. 이제 일하죠. 짐 실었고요. 시동 걸었고 달려가면 일을 하잖아요. 안전하기 위해선 지게차가 달려가고 있다. 어느 방향 간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앞에 전조등이죠. 후진할 때 후미등.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방향 지시기. 그 다음에 빵빵하거나 또는 등을 켜잖아요. 경음기. 그죠? 소리 내는 거 하고요. 플러스 경보등, 그죠? 등을 켜는 거 하고 합쳐서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운반차는요.
공장 내에서만 짐을 실어 운반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보면 마트 안에서만 짐을 싣고 운반하는 차가 구내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게차처럼 첫 번째 여기다 그죠? 짐을 싣고 포크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입니다. 자, 짐 실었다면 이제 시동 걸리고 속도 방향 조종되어야 합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죠. 자, 이제 달려가야 되니까 바퀴다 그죠? 세 번째 바퀴의 이상 유무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려가고 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이고요. 자, 지게차는 경보장치였죠. 경음기하고 경보등을 포함하는 건데요. 구내 운반차는 경음기의 이상 유무입니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경음기가 아닌 경보등을 하면 사람에 가려서 불빛이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구내 운반차는 경음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구내 운반차는 도로를 달려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거 아니겠죠? 자, 구내만 운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뭐다? 충전식이다. 그래서 충전 장치가 있다. 이게 추가가 됩니다.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 상태 이상 유무가 추가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자동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싣고 들어올리고 내리는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 두 번째, 이제 시동을 걸고 속도 방향 조종하는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죠. 세 번째, 달려가려면 바퀴의 이상 유무. 이렇게 지게차하고 동일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고 붙어 있는 세 가지는 지게차 기준으로 기억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고소 작업 때 항상 제가 같이 그려드립니다. 밑에 차가 있고요. 자, 화물차 같은 트럭에다가 사다리를 쫙 올려요. 여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높은 곳에서 간판 같은 거 작업할 때 사용하는 요 작업대가 바로 고소 작업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릴게요. 자, 차체고요. 위로 높이 올라가는 건 바닥이 조금만 기울어지거나 울퉁불퉁해도 차 자체가 넘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작업면의 바닥부터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여기입니다. 작업면에 기울기, 요철, 유무. 서 있는 작업면의 바닥이 기울어지거나 요철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한쪽 바퀴가 펑크가 나거나 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작업할 때 보면요. 팔을 쇠로 된 팔을 이렇게 땅에 딱 묶고 있는데요. 자, 이 아웃트리거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아웃트리거가 불량이거나 바퀴가 펑크 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웃트리거 바퀴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다리를 편다 생각할게요. 쫙 올리는데 위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비상 정지해야겠죠. 멈춰야죠. 근데 작업을 할 때는요, 이 사다리가 비상 하강을 방지해야죠. 비상시 하강해 버리면 사람이 추락하겠죠. 여기가 세 번째다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비상시에는 비상정지장치 및 작업할 때는 비상하강 방지장치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입니다. 자, 사람이든 물건이든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실을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과부하 방지 장치죠. 그래서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는 활선 작업용 장치. 요거를 이제 전기 작업에 사용한다면 호흡 균열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요 한 번 더 그리면서 생각할게요. 고소 작업 때는 차체에 사다리를 쫙 펴 올려서 작업 발판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쓰는 건데요. 자, 바닥이 이렇게 기울거나 요철이 있으면 차가 넘어집니다. 작업면 기울기 요철 유무죠. 바퀴가 펑크나거나 땅에 팔을 묶고 있는 아웃트리거가 불량이면 또 차가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 바퀴의 이상 유무고요. 자, 올라가다가 비상시에는 멈춰야 합니다. 비상 정지하고요. 작업할 때는 비상 하강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상 정지 장치 및 비상 하강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세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너무 많이 싣거나 너무 많이 탔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입니다. 자, 컨베이어는요, 벨트가 있고요. 그 밑에 회전하는 바퀴를 풀리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 짐을 딱 올려놓으면 회전하는 바퀴 풀리가 뱅글뱅글 회전하면 벨트가 움직이면서 짐을 이송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는 뭘 보냐면 일할 수 있나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가 보겠다. 그죠? 자, 첫 번째 일하려면요. 기계가 돌아가야 됩니다. 원동기. 회전 바퀴가 회전해야 합니다. 풀리의 이상 유무. 그죠? 그래서 기계가 돌아가고 회전 바퀴가 회전한다면 일을 하니까요. 원동기 풀리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가 보기 위해선 방호장치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호장치, 그죠? 자, 첫 번째 방호장치는 자, 이 움직이는 컨베이어에 신체가 협착되었을 때는 비상정지 장치죠.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정전이 되거나 전압이 강화되거나 했을 때, 자, 역주행해도 안 되고요. 이탈해도 안 되는 이탈 등 방지 장치의 이상 유무. 두 번째 방호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실은 방호 장치는 이 화물의 낙하를 막아주는 덮개나 울인데요. 여기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원동기 회전축 기어나 풀리, 다시 말하면 회전부에 설치한 덮개나 울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회전하는 바퀴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야 돼요. 이 회전부의 덮개나 울의 이상 유무입니다. 차라리 실기에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덮개나 울의 이상 유무만 적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 다시 한번 볼게요. 일할 수 있기 위해선 원동기 풀리의 이상 유무, 안전하기 위해선 방호장치 세 가지입니다. 비상정지 장치의 이상 유무, 이탈 등 방지 장치의 이상 유무, 회전부의 덮개나 울의 이상 유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계 건설기계는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고 흙을 싣고 운반하고 하는 기계들이죠. 스탑 기능이다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클러치 등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법이 개정되면서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용접, 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화재 작업,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서 TV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건데요. 특히나 이렇게 용접이나 용단할 때 용접 불꽃이나 불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첫 번째는 작업 준비, 작업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작업하겠다는 절차를 수립했는지 여부를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 준비나 절차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작업할 때 불꽃이 튈 수 있잖아요. 용접이나 용단하다 보면 불꽃이 날리잖아요. 그죠?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 조치 여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 준비와 작업 절차를 수립했다면 용접할 때 불꽃이나 불티가 비산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라는 건 기름 증기죠. 유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용접한다고 불을 붙이는 순간에 증기나 가스 때문에 불이 나고 폭발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 미리 환기를 내서 증기나 가스가 빠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환기 조치 여부. 만약에 기억이 나신다면 인화성 액체 증기,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했는지 여부다. 그죠?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환기를 시켰는지 여부를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기구 비치해야죠. 그죠? 아무리 환기를 했지만 행여나 불이 난다면 소화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 주변에 불이 붙는 물질이 있다면 방호 조치, 옮기거나 불타지 않는 걸로 덮거나 해야 되고요. 소화기구 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가연성 물질은 방호를 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했고요. 마지막에는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 피난 교육, 그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행여나 불이 난다면 이렇게 피난해라, 그죠?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용접, 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죠. 첫 번째는 작업 준비나 절차를 수립했는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입니다. 자, 절차 수립했다면 불꽃을 비산 방지하기 위한 조치했는가? 그죠? 불꽃이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기시켰는가? 그죠? 환기 조치 여부고요. 자, 이렇게까지 했지만 불날 때를 대비해서 소화기구다. 그죠? 임금 가연성 물질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고요. 마지막에 근로자 교육이죠. 화재 예방, 피난 교육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기의 기구를 이용할 때는, 자, 방폭은 전기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인데요. 특히나 전기가 잘 누설이 되는 전선이나 접속부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합니다. 그죠? 반복해서 중량물을 취급한다면 우려되는 건 근골격계 질환이 그죠? 질환 같은 질환이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렇게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올바른 자세나 복장이 제일 중요하죠.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히고 올바른 자세를 알고 있는가, 그죠?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이고요. 두 번째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근데 보호구 중에서 특히나 위험한 건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자, 취급하던 물체가 날아 흩어져서 눈이나 코나 입으로 들어갔을 때 보호구의 착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급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어떤 거는 불 옆에 두면 폭발하고요. 어떤 거는 물하고 만나면 불이 붙고, 그죠? 자, 이렇게 중량물 취급 방법 중에서 카바이트나 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이 존재하는,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있을 때 불이 붙거나 폭발하는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 중량물 취급 방법이고요. 그 밖에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하여금방 기계를 쓴다면 적절한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밖에 하여금방 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 방법은 제외하고 적으시오 이렇게 시기에 나오는데요. 자, 어쨌거나 기계의 사용 방법 이렇게 줄여서 한번 봐주시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반복해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나 복장, 두 번째 보호구의 착용인데요. 특히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세 번째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방법인데요. 특히나 온도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 취급 방법, 그 밖에 하여금방 기계를 쓴다면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화장치, 슬링이다. 그죠?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인데요. 뭐든지 물건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첫 번째가, 자, 과부하죠. 제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 이게 다시 말하면 과부하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양화장치의 작동 상태, 일할 수 있나를 봤다. 그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람을 싣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10인용에 11명이 타면 삐 하면서 안 움직이죠. 너무 많이 실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과부하 방지 장치인데요. 양중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방호 장치 있어야 하지만 양화 장치에는 과부하 방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부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는 일할 수 있나, 양화장치 작동 상태, 안전한가, 제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이렇게 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슬링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인데요. 자, 훅이 붙어 있는 슬링이나 와이어 슬링, 요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슬링이나 와이어 슬링의 상태. 그죠? 슬링이나 와이어 슬링 매다는 장치인데요. 요 자체가 상태가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링, 와이어 슬링이 매달린 상태.
슬링하고 와이어 슬링 자체가 안전하다면, 상태가 괜찮다면 매달았는 건 똑바로 매달았나 확인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슬링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슬링, 와이어 슬링의 상태하고 슬링, 와이어 슬링에 매달린 상태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뒷과목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 파트를 공부할 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반복해서 보면서 실기까지는 반드시 암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은 관리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업무인데요. 이것도 내용을 보면 너무 많죠. 물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 암기한다면 좋겠지만 시기를 대비해서 5가지씩을 다 암기하세요 하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령껏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별표나 파란색을 해놓은 건 필기나 실기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나 한번 훑어보시고요. 출제가 된 것 위주로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작업이 실기에서 모르는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자 직무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비워둘 수는 없죠. 그래서 옆에 또 적어볼게요. 관리감독자의 공통 역할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밀폐 공간 작업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한다 했는데요. 관리감독자는 첫 번째 안전 작업 방법이나 순서를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그대로 작업을 지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 지휘자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작업을 지휘한다 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기구를 미리 점검해요. 그래서 불량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요. 측정 장비나 환기 장치 또는 송기 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한다 나왔다. 그죠? 그래서 기계기구를 미리 점검해서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요. 세 번째, 보호구 착용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착용 상황을 감시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보호구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송기 마스크나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나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이렇게 중요한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에는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작업할 때 착용하는지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밀폐 공간 작업이라서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합니다. 만약에 하나를 더 넣자면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조치. 자, 요거는 뭐 낙하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낙하 비례나 사람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추락 또는 붕괴 이런 게 우려되는 장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지휘자, 그죠? 우리 뒤에 넘어가면 특히나 건설에서는 작업지휘자 직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관리감독자나 작업지휘자의 공통 역할이다. 이렇게 한번 필기해 두시고요. 만약에 모르는 작업이 나왔다면 비워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통적인 역할들을 적는 게 좋겠다 보시면 되고요. 자, 밀폐 공간 작업할 때 관리 감독자 역할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밀폐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산소 결핍에 의한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 작업을 지휘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계기구를 점검해서 불량품 제거한다 했는데요. 기계기구 중에 중요한 게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는 측정 장비, 환기하는 환기장치,
송기 마스크를 점검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요. 중요한 보호구가 있다면 보호구 착용을 지도한다 그랬죠. 송기 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이 밀폐 공간의 특징이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작업장의 적정 공기 상태죠. 작업을 하는 장소에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시작 전에 공기를 측정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적정 공기 상태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밀폐 공간에서 관리 감독자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업무 정도 보고요. 요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특히나 작업 시작 전 점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꼭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